네, 코스피가 어제는 이제 미국 증시 하락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선방을 했고 코스닥도 올라줬는데 오늘은 뭐 미국 시장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야간 선물 하락분보다도 조금 더 심리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의 저점을 다시 조금 위협하는 1880선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김진표 대표, 김규화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김진표 대표님. 네. 1880선에서 이전에 좀 지지가 확인되긴 해서 아래쪽으로 뭐 큰 부담은 아닌 듯 하지만 그래도 좀 개파락동을 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전략 짤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모습들 큰 틀로 본다면은 여전한 횡보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9일 장중 저점 1884포인트대입니다. 여기서 일단 반등이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1900포인트 이상에서 조금 탄력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저점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 자체에서의 가격 조정도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다우지수 13,000포인트, 그리고 그 나스닥 지수 2,980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 1,400포인트대가 가격 조정으로서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지수 자체에서도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본다면은 현재 수급상에서도 외국인들이 그 전일의 경우에 기관이 상당히 좀 매도를 함으로써 압박을 가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일단 기관이 현재 462억 원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162억 원의 매도를 나타내므로써 일단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약세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앞서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 자체는 횡보라는 포인트 일단은 먼저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박스권 저점에서의 경직성 우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이 경직성 자체가 예전 그 미국 증시 자체가 일단은 지지 라인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지지선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업종 자체보다는 조금 더 종목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 일단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운수장비 업종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운수장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모습들 여타 대형주에 대한 매기 확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지금 그 긍정적인 요인들은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은 결국은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는 대형주의 약세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지만 화학업종, 철강, 금속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선이 붕괴되는 오히려 약세가 보여졌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일단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고점 경신을 시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최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매기가 그래도 일부 살아있지만 여타 업종군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문제 자체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여전히 유지할 필요는 있다. 오늘 현재로서는 뭐 약보합권에서 2%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오늘의 경우에 지수가 비교적 약보합권에서 버텨주는 업종군들 본다면 부품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의 부품 섹터군들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섹터군들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단 전기 가스 업종 그리고 그 통신업종 현재로서는 강보합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한국가스공사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 본다면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스업종과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유 전략 유효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의 경우에는 종목별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호텔신라, 힐라코리아 그리고 한라공조 이러한 종목군들 현재 약보합권 형성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여전히 추세 자체나 모양 자체가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들 관찰해보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포인트는 일단 지수 경직성을 먼저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진표 대표의 전략이었습니다. 김규화 위원, 이제 코스닥이나 이 개별주들이 그나마 이제 이 조금씩 종목별로 죽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도 어제 올랐던 건데, 코스닥 이
대응 전략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야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아주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좀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종목들로 보시면은 이제 수혜주 찾기, 뭐 테마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열풍을 불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카카오톡 관련한 그 관련주들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주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수혜주 찾기, 특히 수혜주 올라타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극성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창립 이후에 첫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6,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을 했었었는데 7월부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하기 그런 서비스가 성공을 하면서 손익 분기점을 초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창사 이래 월간 기준으로 첫 흑자를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게임 관련주였죠. 카카오톡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있겠고, 그리고 YD 온라인이란지 조이맥스, 그리고 바른손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카카오톡에서 인기 게임을 서비스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또 그 게임 자체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연속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단발성 게임에 그치기 때문에 주가는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게임을 런칭을 하면서 관심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유엔절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렇듯 그 카카오톡 메신저 관련주로 보시면은 게임 관련주들이 우선적으로는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게임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시, 그리고 광고, 그리고 이북 이런 전자 책 관련한 컨텐츠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게임 관련주 외에도 컨텐츠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걸로 보시면 이제 음원 서비스, 벅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광고 서비스를 게시하는 EM넷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수익성 자체가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관련주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업종들이 많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의 특성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기타 컨텐츠 관련 업종들은 구체적인 수익성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카카오톡 관련해서 어떤 그런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최근 트렌드는 모바일 쪽이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KINX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KINX는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인터넷 데이터 그런 센터를 운영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 게임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사용자 수가 증감을 한다면은 트래픽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KINX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너무 카카오톡 그런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올라타기 이렇게 따라 사기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종 일관 출발 전략 두 분 함께했습니다. 김진표 이너비전 대표, 김기화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연구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